안녕하세요. 이투스 온라인에서 국어 영역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훈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강남 하이퍼 본원, 그리고 강남 하이퍼 의대관, 그리고 이투스 네오 강남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점점 지문이 짧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학생들이 정말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시간이 더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빨라져야 된다는 생각에 뭐 스킬을 찾는다든지 요령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문제 푸는 속도를 조금 순서를 바꾼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사실 비문학 독서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당연히 글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아시는 건데, 자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어떻게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는 거야 라고 해서 스킬 찾으시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틀리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 비문학 독서를 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비문학 독서 풀 때 시간이 부족한 건데, 그거를 바꿔서 생각을 하시고 자꾸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을 제대로 읽는 방법, 말 그대로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말을 하는 건데,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근본적인 독해력,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용을 아는 것, 우리 이런 식으로 지문을 볼 때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문제를 풀 때도 정말 내용을 알고 푸셔야지 시간 부족한 것도 해결이 되시고 우리 정답률도 당연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지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저 역시 강의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그리고 고득점자, 우리 이걸 가르는 게 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비문학 독서가 당연히 어렵고 오답률도 높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건 맞아요. 근데 제가 방금 독서 때 말씀드린 게 글을 제대로 읽는 것, 우리 그게 비문학 독서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을, 내가 내용을 제대로 알 여유가 필요해요. 우리 그 여유는 내가 문학을 얼마나 제대로 푸느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을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지 내가 비문학 독서에서 시간을 쏟고 내용을 이해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학 같은 경우는 대체로 친구들이 느낌으로 그리고 감으로 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도 이게 아무래도 문제풀이라든지 아니면은 본문을 해석하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학도 비문학 독서와 마찬가지로, 혹은 수학이나 다른 탐구 과목이랑 마찬가지로 근거를 들어서 풀어야 해요. 우리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흔들리게 되고 뭔가 약간 망설이는 순간 바로 비문학 독서에서 여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네. 우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또 근거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문학에서 우리 그런 것들을 공부하셔야겠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개념을 제대로 잡는 것에서부터 단계를 밟아서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저 역시 강의에서 역시 그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우선 언어와 매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개념을 당연히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암기도 열심히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능 국어에서 문법 문제를 풀려면 단순히 암기를 잘 하시고 개념을 잘 확인하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큰 체계와 큰 틀 속에서 어떤 개념이 어떤 부분에 있고 이 개념은 다른 부분에 있는 어떤 개념과 연결된다. 우리 이런 연결 지점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고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그런 것들을 조금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문제도 어렵지 않고 지문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정보를 자꾸 놓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런 지점들을 역시 짚어주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역시 그런 것들을 메인으로 하셔서 연습을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를 공부하실 때 정말 내가 고득점을 받고 싶다, 내가 꼭 고정 1등급이 되고 싶다, 혹은 만점을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정말 고민을 하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래도 공부를 할 때 당연히 다들 그러겠죠?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답을 확인하고 해설지를 보고 우리 이런 것들 해서 약간 납득을 하고 오케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과정으로 공부하는 건 당연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고득점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민하고 내가 어떤 지점을 놓쳤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고민을 얼마나 하느냐가 국어 고득
고득점의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지점 역시 같이 열심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재수를 저와 함께 했어요. 이 친구가 고3 현역 때는 6등급이었던 친구입니다, 국어가. 근데 이 친구가 예체능을 하는 친구여서 아무래도 절대적인 공부 시간도 정말 부족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잘 잡혀 있지 않아서 공부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랑 계속해서 정말 얘기 정말 많이 나누고 우리 학부모님과도 정말 통화도 많이 하고 실제로도 많이 뵙고요. 그렇죠? 우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결국에 그 친구가 2등급 정도로 마무리를 해서 원하는 대학도 입시를 성공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냥 쭉 잘 따라와준 친구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기억에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정말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원래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친구가 아니었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그랬던 친구를 어쨌든 끝까지 잘 끌고 가고 우리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에서 되게 저는 기억에 남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강사의 역할이 그런 것 같은 거죠. 어차피 사실 공부를 하는 건 학생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앞에서 같이 이끌어주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저는 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기억에 남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사실 우리 학생들은 스프린터가 아니잖아요. 마라토너죠. 우리 장거리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끝까지 가는 동안 절대 한 번도 안 힘들 순 없습니다. 꼭 한 번 이상은 힘든 때가 무조건 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그리고 학생들이 힘들어할 때 이끌어주고 우리 그리고 나서 너 뭔가 못 가겠다라고 하면 또 뒤에서 밀어주고 우리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학생과 소통하는 거 그리고 또 학부모님과 편하게 소통하는 게 또 제가 가장 생각하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처음에 한 발을 내디딜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가면서 지칠 때는 뒤에서 밀어주고 우리 그렇게 같이 끝까지 완주해서 원하는 결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우리는 강의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